사람들 없으니까 좀 어떠세요? 어색하지.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저랑 둘이 있는 게? 그 시간을 다 혼자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혼자 뭐 하시게?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해야 되잖아. 이 얘기 내용에 좀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여신님이 여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무슨 얘기를?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얘기를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 그러니까 필요 있는 말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거가 지금 드러나겠다는 생각. 필요 없는 말이 무슨 어떤 의미예요? 제가 피드백도 잠깐 받았어요. 저번 주에도 고집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분명하게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국정원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필요 없는 말인데 내가 말이 많구나 하면서. 그게 필요 없는 말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느다스님이 그때 그 얘기 왜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필요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 태도가 그게 아닐까요? 그런 그래서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한 게 아빠가 계속 이제 빈말 많이 하지 말고 영화를 봐도 딱 그 주제가 뭐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라 하는데 저는 누가요? 저희 아빠가요. 그게 딱 아빠한테서 내가 그런 지적을 안 받으려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했고 언니가 대신 얘기를 그 언니는 필요 있는 말만 잘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저처럼 이제처럼 막.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몰랐거든요. 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저거 왜 저렇게 해서 얻어맞나 그래서 야단 먹나 하는 언니가 조금 안쓰러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이구나 하면서 그래 두들겨 맞아 봐야지 그래야 내 성장하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가서. 그럼 일단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때 그냥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 말을 왜 하세요? 라고 물은 거는 네. 그 말을 하는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호하고 싶은지 나를 방어하고 싶은지 내가 좀 비난을 듣기 싫은지 근데 이거를 그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이제 상황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그런 패턴이었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라고요. 그 말을 왜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어본 이유가 그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데 계속 만약에 시계를 쳐다본다든지 계속 딴 데를 쳐다보면 왜 그래? 왜 계속 시계를 쳐다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거나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다른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제가 묻는 거예요. 좋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계속 여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설명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지고 그쵸. 조금 어떤 방향으로 내가 조금 해봐야 되겠다. 좋아요. 근데 여수님이 그렇게 뭐 상황 설명을 하시는 거는 좀 어떤 마음이세요? 평소에도? 인정받게 한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요즘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억울함, 나는 나 이러이러하다 하는 억울함 인정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고? 예, 제대로 이해해달라. 이래서 상황 설명. 그래서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몰랐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깨지면서. 근데 그거는 내가 말수를 적게 하라는 걸로 좀 들었거든요. 의미가. 근데 말수를 적게 하면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은데 그 시행착오를 못 겪어서 계속 배울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언니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핵심만 말하라 그러셨다고. 근데 언니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한테 좀 비난을 들었다고. 근데 이제 여신님은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비난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신님이 중요한 말만 핵심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이 닮았구나 하는 거 조금 평소에 이렇게 말 언니처럼 안 하고 했었는데 똑같은 피드백 받네 하고서는 말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좀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뭐 이렇게 비난받고 그러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안 해버리지. 말했다가 비난받으면 말을 안 해버리고 어디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나가버리고 근데 그러면 당장은 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계속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 피드백 받아도 적어도 이제 집단에서는 좀 계속 연습해 볼 수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내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간 게 말을 줄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라고 찾았는데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누가 너 그거 필요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좀 반발심은 안 드세요? 아니 뭐 꼭 필요 있는 말만 해야 돼? 지적을 받았으니까 화가 나죠. 일단.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니 왜 꼭 필요 있는 말만 해야 돼? 난 필요 없는 말도 하고 살 거야. 이렇게는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지만은 그냥 화가 나는 걸로만 그냥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입장을 주장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창피한?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면 창피한 걸로 좀 지적받으면? 네, 얼마나 창피한지 지구멍이라 돼 있으면 그냥 괜한 거 얘기했다 나 스스로 막 이렇게 지적받으면 이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 후회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단원들은 다 필요 있는 말만 하는 것 같으세요? 다른 집단원들은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 있는 말만 하는 것 같냐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말 잘 못 진짜로 알아듣기 지금 나가서 사회 나가서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 못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서 내가 뭐가 문제였나 했는데 그냥 상황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얘기했나 지금 조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 알아듣기가 어려우면 여신님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본인만 문제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말이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만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일 수도 있잖아. 다수가 어떻게 저는 다수가 문제일 수가 없다고요? 다수가 문제일 수 없다니요. 오히려 다수가 더 문제예요. 왜 다수가 다 정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희 느다심 센터는 저희가 여기서 갈등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런 방식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응?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막 갈등도 하고 욕도 하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아, 다수예요, 소수예요? 서수인 것 같아. 소수가 아니라 없어 아예. 그러니까 서수. 그럼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를 확신하고 왔기 그러니까 저희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거니까 여신님은 가셔야겠네, 다수 쪽으로. 아니, 저는 여기를 확신하고 그냥 고민 많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수가 늘 맞냐고요. 그런 건 아니네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방식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처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변화는 있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신님은 여러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네. 근데 여신님이 못 알아들으면 네.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네. 이 사람들이 정상인데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서슴만 문제라고 보는 게 조금 잘못된 거라고. 이 사람들이 다 틀릴 수도 있지. 야, 그 혼자서 주장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고 보면 느다심 센터가 힘들긴 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많이 힘들어요. 욕을 엄청 먹거든. 그리고 그 욕 때문에 힘들겠다. 그거 저는 얘기하죠. 니네 틀렸어 그래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그게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힘드세요? 그렇게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을 락인 찍히는 것 같아서 그냥 묻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신님뿐 아니라 여기 남한에 산 사람들도 여신님 다 여신님 비슷해요. 근데 공식적인 비난은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비난은 안 받아도 비공식적인 비난을 엄청 받죠. 공식적인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는 공식적인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신님이 지난주에 했더니 여신님이 남한에 사셨어도 그러셨을 거라니까. 예. 근데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무게 그 피부로 와닿는 게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이럴 것 같긴 했어. 이럴 것 같았어? 잘한다. 지금 기분 어때요? 사람 없으니까 기분 어때요? 기분이 어떠시냐고. 이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거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오길 잘했다. 좋네요. 근데 여신님이 계속 본인이 살았던 배경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유를 대고. 네네. 거기서 벗어나가 이해되실까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세터민들이 다 여신님 같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한에 살아도 다수가 아닌 소수인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요. 개인 성향이. 개인 성향이 커요. 근데 소수인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틀렸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 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다 욕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수를 욕하며 살지. 그래서 여신님이 집단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막 웃잖아요.
내가 또 못 알아들었나? 내가 문제인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말 좀 똑바로 해서 나 좀 알아듣게 하라고. 이러면 어떨까? 쟤 뭐라니? 쟤 자기가 못 알아듣고 누구 탓하니? 하면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럼 내가 죽여버릴게. 상대는. 그럼 내가 죽여버린다고. 제가 못 알아듣고 나한테 그렇게 한다. 추억인데? 응? 조금. 감사합니다. 노력해볼게요, 일단.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여신님이 같이 있고 여신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셨잖아요.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서. 네네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고, 저 남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게 좋았다고 다시 언급해 주시고, 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또 더 물어봤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에 그 부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서 안심이 되긴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도 저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왜? 아니, 그런 거 하러 온 거잖아요, 집단에.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막 누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끊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죠? 그런. 근데 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연습하라 이게. 연습해야죠. 연습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를 알아들어야 그걸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 가서도 좀 네.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런 취급당할. 그러니까 여신님이 남을 욕하니까 남이 본인을 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 욕 좀 그만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못 알아들으셨던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 얘기할 때? 외래어 말 쓸 때는 많이 못 알아듣죠. 왜래요? 네.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뭐 다 지어진다는 말 뭐였던가? 리프레시랬던가? 리프레시? 네, 리프레시. 그런. 기분 전환? 이런 네, 거? 기분 전환. 기분 전환. 그건 다 지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지워지는 거지, 리프레시.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듣고. 그 다음 맥락도 따라 못 가고, 이럴 때가 좀 있어서. 힘드시겠네. 근데 저도 집단 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 그럼 묻지. 그게 뭐야? 그건 이제 좀 친절하게 안 알려줘, 애들이. 좀 민망하게 뭐라 하지. 그런 것도 모른다고. 나이 들었다고. 알려줘. 괜찮으세요, 기분이? 그럴 때. 좀 몸 세리면서 잘 안 알려서, 겸손하게 안 알려서 할 때 기분이 불쾌하지 않으신지. 저는. 장난치는 거죠, 서로. 저는 삶이 장난이라 생각해요. 노는 거지. 내가 좀 따돌림도 당하고 널 좀 따돌리기도 하고 네가 나한테 욕도 하고 나도 너한테 욕도 하고. 적어도 집단이잖아. 저도 딴 데 가서 진지한 데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정말요. 딴 데 가서 진지한 데 가서 어떻게 해. 저기 뭐예요? 한 번은 묻겠지만 뭐 어떻게 계속 물어. 제가 공과사를 구분 못한 거. 아니, 집단과 집단 밖을. 예, 그러니까. 그쵸? 똑같이 지금 때 여기서도 물어보는 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말도 좀 하시고. 창피한데 일단 하고 나면 후회되고 그러는데 해볼게요 일단. 아니요, 저는 필요한 말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필요 없는 말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피드백이 딱
말이 많았구나 이러고 혼자 스스로 후회하고. 그럼 그때 저한테 되물어 보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지금 왜 그렇게 물으시냐고. 네, 앞으로는 이제 더 들어보니까 우도는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지난주에 북한님이 그 마무리할 때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여신님이 이때까지 약간 조금 제가 뭐 여신님이 북한에 왔기 때문에 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북한한테 좀 되게 선긋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뭐라고 여신님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루카님은 또 어떤 부분들이 사실 여신님이 북한에서 왔기 세터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신님 진짜 성격이라고 어느 순간 좀 느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 방금 왔을 때 되게 막 모든 세터민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막 어디 가서 묻기 힘들다 했을 때 제가 조금 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여신님 성격도 넘어왔잖아요. 좀 되게 그래서 지난주에 루카님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맞나요? 지난주 루카님 얘기가 저는 맥락적으로 잘 이해는 못했어요. 확실하게 이해는 못해서 지금 같은 거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때. 근데 지금 코야님을 통해서 그때 그런 내용이었는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되게 이해되거든요. 이 얘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좀 이건 그냥 제 성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한때는 좀 제 안에 있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좀 단점 같은 거를 제가 갖고 있는 피해자성, 소수자성과 되게 연결지어서 난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게이인데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번에 얘기했나요? 근데 아무튼 사실 이거랑 별개의 제 성격인 문제를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피해의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되게 좀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였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전 이것 자체가 되게 한편으로 제가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제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였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뭐 지금 왔을 때는 제가 중간에 끼어든 거랑 같은 건가 약간 싶긴 한데 지난주에 루카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약간 여신님도 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보호막을 치고 그리고 남들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는 게 있으셨구나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나무님도 공감하셨잖아요. 원래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못 알아듣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신님이 그거를 내가 북한에 와서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느끼시려나? 사실 이거는 뭐 북한에 왔든 나이가 좀 있든 뭐 어떻게 보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도 막 되게 10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못 알아듣을 때가 좀 있거든요. 저 아직 20대인데 그럼 저도 되게 늙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럼 괜시리도 막 검색해보고 있어요. 맞아. 나도 검색해봐. 회원님 말이 좋네요. 좋다는 게 어떻게 좋냐면 제가 저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제처럼 그냥 난 이해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계속 저쪽 얘기를 거들었던 것 같아. 내가 어떤 이제 나한테서 단점이 이런 면이 보이게 되면 난 저기서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해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근데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해를 받고 그래 이해해줘. 그렇지만 나는 변하겠다.
그게 욕심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루카님이 그런 의미를 얘기했다면 좋네요. 변화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나의 직면을 이제 해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렇게 본인 얘기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좋아요. 루카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루키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제가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저는 사실 이해해달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해요. 얘를 이해해 줄지 말지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너무 이해하고 싶으면 그걸 상대방한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나무님이 되게 나한테 이해듣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화를 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라도. 저는 그것을 제가 이해할지 말지를 내 선택으로 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쨌든 강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줘 라고 하면 약간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되게 상대방이 어려운 날 예뻐해주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주고 이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상대방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다 보면 좀 눈치 보게 되기도 하고 맞추게 되기도 하고 막 약간 좀 이렇게 되는 순간들도 되게 있고. 알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오해받는 게 싫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이해받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이라고 하니까 이제 확 뭐지?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나? 그럼 어떻게 그 당시 내가 주도를 하려면 이끌어가지? 하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그 오해라는 게 많은 부분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라. 네. 그 상대 마음이다. 오해는. 네, 그렇게 느껴요. 교수님도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제가 사람들을요? 네. 여신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신다 생각해요? 오해하겠죠. 오해하겠죠. 아니 본인도 지금 우리 집단 시작하고 나서 지금 거의 30분 동안 저랑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다수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응? 본인은 다수가 좀 여수님이 알아서 이해하기를 기대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무슨 얘기하지 눈치를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수님이 좀 다들 좀 나 좀 알아듣게 좀 친절하게 배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전 기대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 그 말씀 왜 하세요? 이거를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확실하게 오해네. 그래서 저는 코야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거든. 다 지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라 이거. 물어볼 수는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계속 항상 오해 안 받으려고 막 그죠? 애쓰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한없이 후회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야님 얘기도 그렇고. 좋네요. 코야가 오랫동안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살아서 너무 와닿네요. 이제 딱 이렇게 설명해. 제가 여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좀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이제 중간에도 제가 좀 알아듣기 어려워서 막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구나 하는 게 들렸고 그 얘기가 나한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도 이제 보였고 더 이렇게 집중해서 상황을 중간에 들어오셨지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혼자 좀 주저리 얘기하면서도 말하지
아니 근데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좋다고 하니까 어때요? 라고 좀 물어보세요. 네, 지금 어때요? 제 얘기 듣고? 그냥 저도 좋아요. 제가 얘기한 걸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전 조금 더 여신님이 닉네임처럼 정말 여시처럼 굴었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 그래서 여시라고 달긴 했어요.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너무 경직됐고 둔하고 아둔하고 이래서 차라리 진심으로 내가 스턴이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정말 남들 공격할 때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되게 그 생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꺼내는 거죠. 내가 스턴이라서 무시하니? 약간 이런 거. 일단 집단에서 예. 집단에서 밖에 나서 그러지 말고 일단 집단에서 그 말이 제일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선택권을 상대한테 준다는 그 얘기가 너무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해답이 이제 그냥 수용해라. 오해하는 거 수용해라 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노력해봐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심리학 공부할 초반에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 때인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어떤 친구가 이쪽 분야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떤 전문가 선생님에 대해서 막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 선생님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래. 그래서 진짜? 그래서 되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충격받으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야 그분이 이렇대.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도 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에 대한 욕을 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건너서.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나를 오해하지? 왜 내 욕을 하지? 한참 씩씩거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야. 나도 그 선생님한테, 그 전문가한테 선생님 이게 맞아요 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야, 저 사람이 저렇대 라고 이제 나도 그 사람 욕을 했잖아요. 이걸 딱 생각하니까 그렇지, 딴 사람도 내 욕할 수 있지. 여신님이 오해 받는 게 싫지만 여신님도 오해하잖아요. 네, 전 그 오해라기 무의식인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는 이제 오해라고 난 상대를 다 이해하려고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항상 이제 있었는데 아까 같이 지난주에 이제 느다스님이 피드백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어 딱 데이터를 대주니까 맞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맞네. 아유, 여신님 오해 많이 하죠. 여신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신님이 무슨 상대방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여신님은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상대방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야님이 자기는 성소수자다 얘기했고 밤님이랑 케이님이 서로 연인이잖아요. 그럼 진짜 본인이 이해하려고 그랬으면 집단에서든지 집단 밖에서든지 자세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안 묻잖아요. 왜 안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후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물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안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법률은 K님한테 아 내가 좀 저기 북한에서 와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냐? 혹시 내가 물어보면 불편하겠냐? 라고 해서 만약에 법률은 K님 좀 불편해요. 그럼 알겠다고.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 처음에 당황하셨다 그랬잖아요. 애인이라고? 뭐지? 그러면서 묻지도 못하는 거는 이런 거 물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게 사실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야님이 얘기한 게 여수님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거였나요? 본인이 미움받지 않고 그냥 인정만 받으려고 애쓰는 거지. 전 진짜 여수님이 사람들을 적절히 이해하려고, 이건 여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좋네요. 오늘 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처음에 이 시간을 혼자 할애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부담이 되는 거. 그것도 오해하신 거야. 왜 본인 혼자 이거를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안 왔어도 계속 하셨을 거예요, 분이서. 내가 물어봤거든. 여수님한테. 여수님 혹시 제가 나나님, 코야님 연락했는데 만약에 연락 없고 안 오면 그래도 하실래요? 그랬을 때 여수님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했지. 저번에 약속했으니까 다른 사람. 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여수님이 전 괜찮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전 되게 좋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루카님이 얘기할 때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일단은. 근데 그때도 그냥 일단 마지막 타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알아듣는 게 어렵구나 하는 게 조금 좋겠어요. 근데 아까 코야님은 그랬잖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본인의 조건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걸로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고. 뭐 계기가 있어요? 본인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성격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여신님을 보면서 인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냐고. 본인 살면서.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그냥 그 딱 특정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그렇게 태도를 살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런 식으로 되게 좀 피해자성을 지니고 얘기하면 거의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너무 속상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잘 안 떠나니까 좀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고 얘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좀 그러다가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고 실제로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거랑 별개로 내가 나를 애초에 피해자의 위치에 두고 선을 긋는 거랑 다른 문제고 좀 이런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자, 질문. 좀 못 알아들으신 단어가 있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들었네. 피해자 코스프레. 허스프. 피해자는 아는데 허스프가 뭐예요? 코스프레. 허스프. 그건 뭐예요? 피해자 프레? 그러니까 되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한국말을 왜 자꾸 영어를 하냐고 외래어를. 아니 너무 저한테 편한. 그렇지. 친하면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그렇지. 좋다. 그래, 설명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를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가 영어 단어를 올려드릴게요. 네. 이 영어 단어를 이 코스플레이, 그치?
예. 코스플레이를 했지, 코스플레이.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뭐 인척하는 거예요. 아, 인척하는, 아, 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외에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만화 주인공 네. 복장하고 다니는 애들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화 뭐 아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잘 모르는데 그 짱구밖에 모르는 거. 만약에 그만 짱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짱구처럼 복장을 막 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런 걸 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인척. 그렇죠. 짱구가 아닌데 아, 짱구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스플레이, 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코스프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네. 되게 좀 약간 어렵네요. 느다스님이 그런 걸 설명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코딩에 대해서 샤교님께서 뭐 설명을 잘 했는데 그게 명령어처럼 그런 거라고 하나.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지. 아, 근데 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잘 찍어주시네요. 네. 아니 아까 그 얘기 했거든.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근데 좀 아까 코야님이 했던 얘기 좀 이해하셨어요? 예. 자기가 계속 난 소수자라서 난 힘들어. 예. 니는 이해 못해.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는지 기억나세요? 네가 피해자인 척하면 곁에서 너는 도와줄 방법이 없고. 그렇지. 그 여신님도 계속 내가 북한에 와서 그래요. 내가 세타민에서 그래요 하면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본인 과거를 바꿔줄 수가 없잖아. 알겠어요. 북한은 그런 의미였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여신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남한 사회에서 소수자잖아요. 그쵸. 미움받기 쉽고 코야도 그렇고. 그러면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여신님이나 코야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그래 맞다. 여신님 북한에서 오셔서 그래서 힘드신 부분이 있지. 그리고 또 코야도 그래 힘든 부분이 있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계속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해줄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신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건 계속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물어보시면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원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저한테는 여신님이 되게 용기 내서 공개에 오셨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좀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저는 그러네. 관종이긴 하나 봐요. 응? 제가 관종이긴 하나 봐요, 확실하게. 관종? 네. 그때 제가 관종이라고 인정한 뒤로부터 좀 자유롭다 하는 거 좀 느꼈거든요. 저한테 좀 물어주세요. 저는 여친님이 공개 온 게 저한테는 되게 좋다고 큰 의미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신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신 날 2021년 1월. 그래서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되게 좀 여기서 적응하기도 힘드실 수 있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집단에서 좀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시다는 게 정말 이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저한테는 되게 좀 커요.
제가 그때 아까 코야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자기 안 하도 했을 거냐고. 제가 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시죠? 온라인으로 돌릴까 했는데 여신님이 온라인이면 참여 못한다고. 그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때 저희 토요일 아침에 그냥 줌으로 각자 집에서 할까요? 네. 근데 그 그래-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느다스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대로 근데 여신님이 그걸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황이. 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네네. 서운하다. 아, 서운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혼자라도 해주신 그게 그 타이밍에 하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코야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다스님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게 보였다고 그 타이밍에서 얘기하신 거. 근데 그때 얘기했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그 그 여신님 위해서라도 여신님 오시는 날 계속 하겠다고 공개는. 그때 예. 그때 아니라고? 그 내용은 그 얘기는 제가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마음 어떤 많이 쓰신다 하는 게 제가 혼자라도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고 하시.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금도 그게 계속 가끔씩. 그러니까 여신님 와서 좀 장담하세요. 그 맨날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러지 말고. 사실 오늘이 공개 6주년이거든요. 6주년이요? 2016년 6월 25일 날 시작을 했어. 근데 6년 만에 딱 6월 25일이 토요일이야. 와.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빠져.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근데 이걸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진짜. 이거를 이렇게 오래까지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저도 좀 한편은 놀랐고.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막 집단이 이제 몇 개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토요일 오전에도 사람들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진짜 온라인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접을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 좀 많이 빠졌잖아. 케이님 오기 전에 그리고 이채님도 지금 종결 하셨지만 한참 빠지셨고 사람들도 없고 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못 그만둬. 못 그만두지 이제 여신님 덕분에. 좋네요 지금. 근데 이런 건 내 것으로 다 가져가는 것도 또 그거는 부담스럽거든요. 왜? 이제 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걸 바라긴 하지만 그렇게 받아 안 봐서 그것도 되게 좋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내 것 같지도 않고 조금 그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아침 9시부터 상담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침 9시에 상담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이 시간을 내가 되게 알차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신님이 왔다 오고, 근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집단을 다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루카님도 공개가 없어지면 집단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루카님도, 근데 사실 뭐 루카님은 원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역시도 여신님 덕분에 이렇게 계속 좀 공개 집단할 수 있어서 뭐 여신님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느낌은 아니고 여신님 덕분에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좋아요. 여신님이 고향집을 지켜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고향집을 지켜주고 계시네. 고향을 지켜주고 있대. 저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1년 반 됐네요. 재작년 벌써? 12월이니까. 그래도 오래됐다. 여기 처음 온 게 2019년 12월 셋째 주인가 이랬었거든요. 야, 오래됐다. 호야도 벌써 여기 온 지 1년 반 됐어요. 1년 반. 좀 어때, 호야는? 집단하면서 좀 어떤 거 같아?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어떤 면에서? 일단 좀 스스로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냥 많은 것들이 되게 이게 왜 그렇지? 왜 항상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요. 어쩔 수 없지라던가 아니면 되게 아니 명확하게 화를 내서 왜 이게 이따위가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지? 그렇지. 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리된 기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거나 원래 삶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되게 아시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하든 아니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느끼면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화내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기도 하고 그리고 좀 되게 네, 좀 많이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단 요즘은 정말 진짜 이렇게 살면 자살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되게 많이. 그래.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근데 집단하면서 또 쌓은 인간관계들이 있고 집단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수님은 좀 걱정이 되세요? 네, 걱정이 돼요. 내가 여기서 변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종결이 된다거나 하면 그게 내 원점으로 가면 어떨까? 미리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이렇게 걱정될 수 있지. 많아요. 근데 안심이 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집단을 혹시 못 하시게 되더라도 어쨌든 수풀이랑 지금 개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풀이랑 개인도 뭐 종결을 하더라도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하세요, 수풀한테. 그 어제 수풀님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장모님이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고민이 많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지금 일단 그 마음을 알아봐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결국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지게 쓰고 싶은 거죠.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으세요? 이게 내 문제인가요? 그냥 원래 저는 이제 일단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알겠다고 이래도 되나요? 그러면 남이 이제 장모님이 불편하셔가지고 이러는데 그냥 성의 없어 보여요. 그랬어요. 저도 신경 쓰였어요. 그 사람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근데 좀 성의 좀 없자. 좀 멋도 없고 너무 막 그럴 때 힘들어 하시면 아니면 사실은 이제 상담자한테 그 얘기를 다 쓰셔도 돼요. 수풀님, 제가 지금 수풀님 문자를 받고 좀 수풀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문자를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구구절절. 그게 좋겠네요. 스플리만 개인 하는 거 아니면 되세요? 네? 개인 하는 거 아니면 되세요? 수풀이랑. 아직까지는 개인 상담에서도 갈등하나요? 아직까지는 갈등한 애도 없어. 저 스플리가 개인 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썼거든요. 아 정말요? 아직까지는. 진짜 많이 썼어요. 저 처음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었어요. 진짜요? 개인 하다가? 네, 개인 하다가. 너무 슬프고 화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집단하면서는 그런 감정은 들어도 뛰쳐나가려고 한 적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싶다는 생각조차 든 적도 없었는데 개인하면서는 일어나기까지는 했는데 다시 앉게 됐죠. 그래가지고 다른 스플리머 개인 한다는 분도 있으면 궁금해요. 다들 원래 이렇게 또 싸우는지 개인하면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도움이 됐나요? 그런 이제
극심한 갈등이잖아요. 내적인 지금 갈등. 도움이 됐냐고요? 잘 모르겠고 그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요. 너 너무 접촉한 거 아니야? 상담은 도움이 되죠. 그럼 갈등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제 좀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제 도움이 되냐고 했을 때 상담은 당연히 도움이 됐지만 그런 갈등 하나하나가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 도움이 됐어 이러면은 좀 도움이 안 됐어도 아 도움이 됐죠 이런 거 이제 기대하잖아. 근데 너무 솔직하게 했으니까 웃은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 예상을 깨는 그래서 지금 물어봐 주시니 좋네. 네. 저는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네. 근데 웃기죠? 안 웃겨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분은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 아닌 이제 립 서비스 아닌 솔직한 얘기인데 솔직하게 전 도움이 됐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대. 네. 근데 그게 안 웃기시냐고. 안 웃겼어. 안 웃겼다고? 그것도 웃긴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전 의외로 그러니까 저번에 스플림한테 개인 상담 받으라고 아마 추천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에서. 그럼 어떤 것이 상담은 좋았다고 하셨지. 알겠습니다. 그냥 의외다. 네. 혹시 좀 짜증나세요? 추천까지 해놓고서 도움이 안 된다고 왜 이런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의외다? 그냥 이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갈등이 도움이 되냐고 뭐라고 해야 될지 갈등은 힘들었죠. 저는 갈등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나나님하고 갈등할 때도 제가 단칼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후회됐어요. 그냥 그게 갈등이에요.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회된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아예 다 단절시킨 것 같은? 본인이 한다고 단절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전 그래서 후회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해봐야지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 다르게 어떻게? 만약에 나나님이 화내는데 맞아요 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는 게 갈등이에요? 아니 그건 그럼. 아닌데 갈등은 맞는데 이제 저번에 느닷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독재를 하지 말라고. 그때도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멘트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후회되고 지금 말할 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그때 욕하면 되죠. 욕. 제가 그때 소리를 질렀거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근데 갈등이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되게 갈등을 되게 잘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도 잘하고 싶은 이제. 갈등을 어떻게 잘해? 그렇게 갈등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갈등이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지. 누가 욕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도움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렇게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더 양얘기도 하고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집단 나가고 싶다. 이 정도로. 상담 끝내고 싶다. 이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나가버리면, 끝내버리면, 떠나버리면, 그거는 그 자체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남는 거고, 다음에 들을 때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앉아있고, 또 앉고, 또 마주하고, 마주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서 내가 이런 걸 좀 얻었지 이걸 나중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고 둘 다 계속 남아있게 되면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마음이었다, 아니면 되게 그게 잘 안 된다면 상담사가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니었냐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관계라는 게 내 뜻처럼 이렇게 딱딱 되진 않아서. 그날 제가 밤님한테 밤님이 답답하다고 했었거든요. 공기가 있는데 왜 답답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신님이 좀 코웃음 같은 이런 행동,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재밌었어요. 얘도 지금 웃었어. 너무 재밌어. 그 비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공격하는 거? 비꼬고? 예, 비꼬는. 그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요. 저는 제가 잘못하고 하면서도 이제 그다음 다시 잘해야지 하면서 그때도 막 이렇게 스크립 하면서 뭘 그렇게 잘하려고. 그만 좀 잘하려고 그래요. 그만 좀. 아유, 진짜 여기는 잘하려는 사람들이랑 잘 안 맞아, 우리는. 그럼 생각나는 대로 막 소리 질러도 되겠네. 그렇지. 덕제같이 말해도 되겠네. 그럼. 그렇게밖에 대화를 못 해봐서 소리 지를 때. 일단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른 집사람들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네, 알겠어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문제네요. 그래서 저는 좀 정말 계속 들을수록 좀 신기한 게 진짜 이렇게 어쨌든 세터맨이기도 하고 남의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개에 오셔서 이런 게 좀 신기해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 그렇지. 절박했어요. 그렇지. 저는 자살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 저는 우울보다 불안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냥 절박했어요. 그 1월에 전화 드리고 계속 이제 마음 점점 궁금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또 불안이 이제 조금 가슴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있잖아요. 어떤 신변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네,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한국분 만나서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우리 사람들 만나서 친하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딱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제 뭔가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일이 있는데 사진 안 찍으려고 해서 뒷모습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뒷모습만 찍었다 그 단체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또 들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게 같이 이제 글쎄 다들 이런데 내가 여기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더 이제 위협적으로 좀 느끼고 그랬어. 그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한테 공개될까 그건 아니거든. 우리 사람들 오히려 저기 대구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 그러면 그다음 그 가까운 사람은 불안해요. 그다음부터 내 정보가 다 가고 하니까 그게 연대 책임 있고 그래. 그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도 이해를 또 시키고 싶었거든요. 나나님한테도. 근데 그래 네 상황 아니니까 오해해라 하는 걸로 좀 넘어가려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막 바락바락 막 나를 지키려고 했더니 이제 화를 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뭐 그렇게 이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지만 화는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집단에서는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 나눈 것보다는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갈등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좀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엉덩이? 네,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불편하세요? 네? 제가 치질 수술을 했어요. 치질 수술을 했는데
근데 수술한 것보다 수술인데 결국 그때 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랑 진짜 개같이 싸웠거든요,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로 싸우고, 근데 의사가 계속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되게 너무 침착한 개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제가 더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막 전화를 끊고 되게 대학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막 대기가 많다, 진료가 오늘은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다가 일단 진료 가능한 1차 병원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 보균자인데 이전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 여긴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한 4번째 병원에서 그럼 관리해서 치료 받으세요? 네, 잘 받고 있어요. 그럼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전화 끊고 죄송하다고 울었거든요. 나 씨발 너무 족같다 이러면서. 그런데 다행히도 어쨌든 그리고 그 병원 가서 잘 째고 어제 쉬고 오늘 좀 더 괜찮아진 상태로 있어요. 속상했겠네. 네, 너무 슬펐어요. 저희가 수요일에 얘기하려고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궁금한 거 없으세요? 소장님이 집단 다른 거 더 하세요? 네. 집단 얘기 말고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조금 느낀 거는 저 정도로 내 얘기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말의 내용 말의 내용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 하셨을 텐데. 보균자는 무슨 보균자예요? 잘 물어보셨어요. 제가 HIV 보균자예요. 그래가지고 HIV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뭐냐면 HIV 바이러스가 어떤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의 이름은 에이즈예요. 저는 그런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했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오님께 드린 거예요. 수요일 집단 할 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좀 거부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정신병원에 잠깐 실습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환자? 이게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 근데 정신병원에 가는데 왜 그 환자가 나와요? 아니 그 다른 걸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 보균자라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간호사들도 잘 안 대하려고 하고 그게 혈액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느낌 알 것 같아서 슬펐을 것 같은데. 모든 병원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근데 어쨌든 사실은 코야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엄청 그죠? 예. 그치. 진짜로. 사실 이 얘기를 너무 공개 집단에서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로 박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너무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스프림하고 개인 상담에서도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그래서 막 그거 얘기할 때는 방송 좀 끄자고 하자 막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좀 한 몇 개월 전에 1년에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좀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좀 얘기 나서 여신님이 물어봐 주신 덕분에 딱 이렇게 얘기해보게 됐네요. 공개 집단에서. 저는 에이즈라고만 알지 이제 그 알파벳으로 얘기하는 거 못 알아. HIV. HIV. 네. 에이즈는 병 이름이고 HIV는 바이러스 이름, 그걸 일으키는. 근데 그건 치료가 안 되죠.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죠. 그게 완치가 불가능한 거나. 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에이즈라는 병은 되게 위험한 병인데 바이러스는 복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면 지금 복용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를테면 감기 바이러스랑 감기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좀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 바이러스의 복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는 없어요. 잘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진료 거부를 하는 병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그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인식이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딱 방금 보니까 여기 지금 라이브 8명 보고 있던데 8명이 알게 됐네.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 의사들도. 아 맞아요. 그 의사 새끼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좀 계속 얘기하다가 막 안 된다 막 그러면 수술실을 하루 폐쇄해야 된다. 원래 법적으로 그렇던데 그런 법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법 없는데 의사신데 모르시나 보다.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짜증 공격을 하니까 아니 막 그런 법은 없지만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아 저희 병원에 막 우주복 같은 방호복 시스템은 없어가지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잘 모르시면 이만 끊죠. 그냥 이러고 끊었어요. 잘했어. 아, 그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딴 식으로 하지? 진짜 약간. 에휴, 그래. 진짜 많이 속상하고 화났겠다. 속상했어요. 많이 울었어? 네, 많이 울었어요. 그때 집에서 혼자.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슬퍼서 깼는데 그 고소를 받는 다대 취급받는 것 자체도 억울하고 그렇고 짜증나죠, 진짜. 마지막까지 그 의사하고 이기지 못하고 전화 거는 게 그 짜증이 나요 그게. 좀 이제 들으면서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하다 이렇게 딱 말을 내게끔 해야 되는데 하는 게 그게 조금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여신님은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들어야만 하는데 바꿀게요. 아니 왜 바꿔? 좋지. 응? 근데 그런 새끼들이 이제 사과를 안 하니까 맞아. 열이 받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그 수술한 뒤로 약간 오한 그때 증상이 있고 그랬잖아요. 몸살도 있고 그건 싹 괜찮아졌어요. 근데 확실히 그 안에 크대? 그 염증이? 작진 않았대. 작진 않았대? 네. 그럼 또 수술 또 해야 돼? 처음 병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확률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 수술이 그 길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여부에 따른 건데 길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관략근 손상 이상이 올 수도 있어서 근데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내용을 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가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것들이. 근데 불편해서 수술 받아요? 그게?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게 치질이 있어도 생활하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그게 막 통증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좀 치질의 종류 중에 전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치료가 안에 염증 주머니가 차 있는데 이 염증 주머니를 째면 이 염증 주머니가 없어지면서 항문 안에 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대요. 근데 길이 만들어지면 이 길 존재 자체가 관략근의 기능 이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길을 닫는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닫는 수술이 좀 큰 수술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해야 되냐 했고 생기면 해야 되고 안 생기면 안 해도 되는데 생길지 안 생길지는 이후에 예후에 따라 확률 문제라서 다시 또 병원에 가야 된다. 어디 걸리나요 수술 시간? 수술이요? 수술하면 일주일에 입원해야 된다던데 왜냐 하반신이 사반신을 다 마취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죠.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아니 너무 배꼽이 너무 크네. 그게 정작 메인 수술은 약간 반나절이면 딱 끝나는데. 오늘 좀 쉬고 싶지 않았어? 네? 오늘 집단? 수술하고?
온 게 신기하다 진짜 들으니까. 문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오시려고 했어요? 원래 오려고 했고 그 어제 애인이 집에 와가지고 애인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둘 다 알람을 좀 이상하게 맞춰놔가지고 50분에 일어났거든요. 8시 50분.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좀만 이러고 일어나자 이러다가 밴드글을 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밴드글 보고 갈등이 됐어요. 이렇게 글 남긴 걸 봐서는 아마 여신님만 오거나 여신님도 안 오는 상황인가 보다.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자는 척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애초에 가기로 했는데 괜히 이글 보고 더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지 하고 왔는데 여신님 계신 거 보고 그래도 여신님 보니까 오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왜 갑자기 마음이 안 가겠다는 갈등이 생겼나요? 아니, 애초에 내가 이 문자를 씹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또 괜히 견물생심 같은 게 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견물생심이 뭘까요? 근데 교수 제가 단어랑 조금 다른 뜻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쓴 의미는 괜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욕심이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니까 네. 마음이 생긴 거. 네네. 그게 이제 견물생심 이렇게 한자. 너 되게 유식한 척한다. 네? 견물생심. 제가 고등학교 중퇴해서 그렇지 머리는 똑똑해요. 똑똑해. 맞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집단하는 애들은 똑똑하거나 감정이 큰 애들이 한다고. 교육 집단에서. 나오면 저 근데 그때 헷갈리는 거 있어요. 집단하면서 그냥 많은 순간 그러냐고 넘기기도 하는데 동시에 종종 궁금한 게 지난주 수요일에도 궁금했던 게 전 제가 예민한 사람인지 둔한 사람인지 좀 헷갈려요. 어떤 거 같냐고? 네, 그게 어떤 면에서 좀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단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진짜 생각이 없구나, 내가 좀 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많은 순간 나는 예민하군 하고 넘기고 많은 순간 나는 좀 둔하군 이러고 넘기는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난 둔한 거야 예민한 거야 라고 좀 막 명확하게 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거 같아? 나는 코야님 보기엔 둔한 거 같아요. 둔하다는 게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둔하다는 건가요? 네. 야, 좀 생각이나 좀 하고 얘기하죠. 바로 얘기하니? 아니 전에 나무님이 그랬잖아요. 나무님은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을 되게 막 잘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아닌데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 얘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시기에? 나무님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이게 일단 좀 상대적인 비교야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개 집단에 이제 수풀이 있으니까 수풀은 진짜 좀 감각적이고 예민하고 되게 감정이 풍부하니까 이제 수풀이랑 있으면 내가 좀 더 이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코야는 나랑 좀 비슷해. 좀 약간은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선 그렇고 다른 건 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중간 부분인데 코야도 누구랑 있는지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중간이야 중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이지. 어때? 중간이 있었네. 중간이야. 근데 진짜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 감각적으로.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감정적으로도 이게 확 좀 예민하게 이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코야는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요즘 뭐 루카, 나나, 수풀 이 정도가 좀 그렇지.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저는 여신님이랑 호야님이랑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이 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좀 중간에 드는 생각은 이제 여신님도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신변 노출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고 이건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얽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소수자니까 그렇죠. 저랑 집단하는 친구 중에 조선 쪽에 한 명이 있고 서양 외국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조선족인 친구도 무슨 신문 기사에서 무슨 뭐 조선족들 무슨 뭐 사건 벌어졌다 뭐 이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람과 내가 여기에서 이방인이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못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유럽인 친구도 이 친구는 백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 외국인 중에서 그런 동남아 사람들보다는 어떤 유럽인들, 서양인들 훨씬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수가 그냥 한국 사람들인 사회에서 그 외국인들 사람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호야도 어쨌든 성소수자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쪽 상담 쪽에서는 저도 되게 욕을 먹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다수자가 누구지? 누가 다수일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그냥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군중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특색이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특성이나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나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소수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냥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 너무 힘들고 그건 너무 파괴적이야. 그래서 계속 집단에서는 뭐 세터민이든 북한 그리고 뭐 혹은 성소수자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든 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마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뭐 호야님이나 우리가 여신님이나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음 나눌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신님도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알았어요. 그쵸? 여신님도 오해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속은 상해도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끼시지 말고 어쩔 수 없으면 그래 나도 사람들 오해하는데 사람들 다 오해할 수 있지 이렇게 좀 넘기시기도 하고 대신 이렇게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혹시 나의 이런 부분을 네가 이렇게 오해했냐 이렇게 좀 소통하고 뭐 풀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오해받지 않으려고 애쓰시면 오히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님이 오늘 제가 여수님 우리 만약에 아무도 안 하면 우리 둘이 할까요? 그랬을 때 여수님이 저는 그러면 불편해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사실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리미리 사람들이 안 온다고 다 했으면 제가 여수님한테도 어제라도 여수님 내일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오셨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안 와서 여수님을 다시 그냥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면 사실 제가 더 불편했을 것 같은데 여수님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좋고요. 그리고
코야도 집단하면서 좀 더 선명해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본인의 삶에서. 이렇게 살면 자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 들어서 좋고, 그리고 병원이랑 있었던 일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도 와서 되게 좋아. 코야가 간다고 그랬을 때 신났잖아. 아, 코야도 오는구나. 되게 좋았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오늘 느다시님 마음을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한테 마음 많이 써주시는 게 또 이제 보였어요. 아까도 혼자 있어도 이제 이걸 열 것이다 하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1시간 반 동안 막연하게 생각을, 2시간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 리더를 해주시네 하는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저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코야님이 오셔서 또 풍요로워진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저하고 조금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았어요. 이제 얘기들이 해주시는 게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몸도 불편하셨는데 문자로 먹고 오셨나 하는 조금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올 마음이 있었다 하니까 안심이 됐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셋이서 이렇게 오붓하게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신님이 물어보셔서 되게 좋았어요. 전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누가 물어봐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신님이 그래도 조금 이것저것 모르는 거 물어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되게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시는 게 오늘 느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다 어떻게 또 하실 거 어떻게 또 잘 물어보실까 하는 게 걱정도 되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냥 나무님하고 집단 되게 2개 정도 같이 하면서 사실 항상 좀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님에 대한 표현을, 마음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했다는 걸 항상 좀 뒤늦게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게 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되게 나무님이 신경 써주신 것들이 좋았는데 막상 그런 것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많이 느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있으니까 되게 또 긴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나무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수요 집단도 하고 토요 오전 집단도 같이 해서 되게 좋고, 네, 함께 아버님을 알게 되고 이 생각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아, 항상 고맙고 좋다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얘기 들으니 좋다. 그래요. 후기를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